안녕하세요. 저는 플래티어에서 긴랩을 맡고 있는 유인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플래티어는 IDT 부문이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저는 AX, DP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제품은 긴랩이라는 제품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긴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설치형 기서버 시장에서는 긴랩이 또 많은 부분들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긴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AI 관련된 기능들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특히나 오늘 설명드릴 에이전틱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 AI와 또 연동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들을 보시면은 매뉴얼리 작업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서로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하자 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배포될 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얘기들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 단위로 2주나 3주 단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진화가 되고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AI가 대세가 되면서 에이전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드릴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이 전체적으로 개발 루프에, 개발 어떤 과정에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들면서 자동화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드 같은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드리고, 테스트 케이스도 자동으로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개발 과정이 몇 주 걸리던 것들이 이제 며칠 내지는 빠르면 하루에도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좀 더 진화가 돼서 요즘은 이제 많이 에이전트 많이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특히나 멀티 에이전트 해가지고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서부터 실제적으로 테스트 코드 배포될 때까지 몇 분 내지는 몇 시간 내로 처리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되면서 과연 이제 긴랩도 여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이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많이 업데이트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AI 역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드는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개발자 10명이 할 만한 분량의 코드를 에이전트 하나가 또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코드는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는데 그 뒷단에 실제적으로 테스트하고 빌드하고 배포하고 그다음 배포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거를 발맞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긴랩도 그럼 이런 AI 역설 또는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잘하게 놔둬야겠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긴랩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지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서 긴랩은 많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들이 긴랩 에이전트 플랫폼 긴랩 듀오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DAP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DAP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긴랩에서는 뭐 이슈 관리라든지 그 위에 있는 에픽이라든지 빌드 배포에 관련된 내용들,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제 AI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긴랩 제품 내에서 한 번에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랩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아이디들, 통합 개발 환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 그 다음에 코덱스도 있을 수가 있고, 커서 AI라든지 VS 코드라든지, 기타 안티그래비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있고요. 거기서 개발하시는 거는 지금처럼 개발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진 코드가 실제적으로 긴랩에 저장이 되거나 긴랩에 커밋이 됐을 때 그 이후로 그 만들어진 코드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빌드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긴랩에서 책임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AI 그 역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긴랩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워크플로우, 뭐 작업 절차들이 되겠죠.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있을 거고, 여러 툴들이 이제 연관이 되거나 연동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긴랩에서 그런 환경들을 최적화해 드린다거나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아무래도 이제 소스 코드가 대부분이 되시겠죠. 하지만 긴랩은 소스 코드에만 집중을 하지 있지 않고, 이슈라든지, 에픽이라든지, 빌드 배포,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긴랩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저장하고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여러분들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긴랩만큼 좋은 제품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이해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긴랩만큼 지능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가드레일은 아무래도 제품들, 특히나 AI나 AI 에이전트들을 많이 쓰시는 환경에서는 통제가 또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마음껏 쓰고 싶어 하시겠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으시고, 뭐, 당연히 토큰이 있겠죠. 그것도 무한정으로 쓰시게끔 해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뭐, 모든 그런 시스템에 다 접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접근해야 될 시스템이라든지, 접근해야 될 기능이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도 프라이빗한 에이전트,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에이전트,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드레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가이드해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길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경고를 뜬다거나 아예 못 벗어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저희가 긴랩에서는 어떻게 관리해드리고 최적화해드리고 맞춰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랩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파운데이션화 에이전트라 해서 요거는 그냥 기본 내장. 그냥 긴랩 쓰시면은, 딱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에이전트 설명을 드리면서 데모도 같이 한번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에이전트. 요거는 이제 긴랩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클로즈 되면은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돌아가지고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머리해서 문서화한다거나 어딘가에 업데이트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요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웹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세상이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코딩하실 필요 없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이미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고 유용하게 쓰시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연동해 가셔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에이전트가 또 있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가 있으시고요. 파운데이셔널 에이전트라든지 그 다음에 커스텀 에이전트는 긴랩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셔널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즉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너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여기다 새로운 기능을 좀 붙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걸 띄워가지고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 이런 걸 좀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은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긴랩에서 요 플래너 에이전트를 수행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네가 쭉 읽어보고 새롭게 추가할 수 있으면 좋은 기능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열심히 고민해서 물론 토큰을 열심히 쓰겠죠. 겁나 많은 토큰을 쓰시면서 뭔가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에픽이라는 걸로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이슈라도 연동을 해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 기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면 되고 어떤 기술 스택을 쓰면 된다까지를 쭉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마다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을
AI가 대부분 다 아니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여러 가지 AI 툴들을 쓰실 필요 없이 긴랩에서 한 번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들을 우리 프로젝트의 보안 취약점을 한번 검토해봐. 그래서 크리티컬하고 하이 레벨에 있는 것들만 뽑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어느 소스를 고치면 좋겠는지를 한번 가이드해서 줘봐봐. 그런 것들을 시키시게 되면은 에이전트는 군말 없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딱 레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보고 나서 갈지 말 건지, 아니면은, 이거 좀 보강해야 되겠는데? 그러시면 이제 보강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끝으로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긴랩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픽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서브 에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코드들, 머지 리퀘스트, 빌드, 배포, 보안 점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제 배포된 다음에 모니터하는 내용들, 이런 로그들,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들, 보고 싶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명령만 내리게 되면은, 긴랩 데이터 어널리스트 에이전트가 열심히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표도 만들어주고, 이거는 좋은 점이 있고, KPI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더 진행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내장되어 있는 파운데이셔널 에이전트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긴랩에서는 주기적으로 CI/CD 익스퍼트라는 에이전트랑 긴랩 듀오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레포트들을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인데요. 이 플로우라는 건 아무래도 에이전트들은 일을 하는 이제 병사 내지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전후 과정, 그다음에 어떤 플로우들, 어떤 작업 단계에 따라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모릅니다. 이 에이전트는 그냥 일만 시키면 그 일만 열심히 할 거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지, 그 다음엔 어떤 에이전트를 불러서 뭘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리티 관련돼서, 보안 관련돼서 보고서를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그냥 보고서만 열심히, 아니면은 보안 점검만 열심히 하겠죠. 보안 점검에서 하이가 10개, 크리티컬이 20개, 이렇게 보안 취약점을 찾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보여주게끔 분리를 할 거며,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요거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 건지, 그런 플래닝에 대한 부분들. 요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이거 모릅니다. 얘는 그냥, 보안 취약점들만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이제 찾았어? 그러면은, 플로우에 따라서 플래너 에이전트 불러가지고, 요거 플래닝 해봐. 그 다음에 문서 에이전트 불러가지고, 요거 이쁘게 문서 만들어. 요런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플로우, 긴랩에 들어가 있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 그래가지고 어떤 트리거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돌 수 있는 어떤 플로우 같은 것들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가 클로즈 됐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플로우로 문서를 만들고 우리 IT SM 어떤 시스템에 업데이트 해줘.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플로우가 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희 파운데이셔널 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이런 플로우를 따라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안에 관련돼서 점검하는 플로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언어에 따라서 이제 갖다 쓰는 또 에이전트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분석을 했을 때 펄스 알람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펄스 알람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탐지하고, 이게 펄스 알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플로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CI/CD가 뭐 fail 됐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젠키스라든지 이런 것들, 젠키스 파일 같은 것들로 빌드 배퍼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시면 그거를 자동으로 깃랩의 야물 파일 형태로 바꿔주는, 자동으로 오토 컨버전 해주는 이런 플로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동작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찔러주는, 이런 트리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페일 됐을 때라든지, 뭐 이슈가 클로즈 됐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머지 리퀘스트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됐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런 플로우가 이제 자동으로 개입이 돼서 플로우가 돌면서 원하는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와서 실행시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원하시는 플로우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AI를 쓰셔가지고 깃랩에 내가 이런 플로우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플로우들을 한번 설계해줘. 아니면은 깃랩 야물 파일 형태로 해서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AI들이 잘 만들어서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도구에 내에 이식해 놓으시면은 깃랩을 쓰시고 있는 사용자들마다 쓰시기에 자동으로 알아서 뭐 쓰고 있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언젠가 트리거가 돌아가지고 개발자들이 해야 될 작업, 아니면 문서 생성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들을 대신해서 에이전트가 수행을 시켜드리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여러분들의 어떤 맥락이죠. 지금 어떻게 개발하시고 계신지, 어떤 언어를 쓰시고 계신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는지, 빌드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깃랩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더라도 에이전트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쓰시고 계시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제안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오 에이전트 플랫폼은 MCP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MCP 서버하고 MCP 클라이언트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정식 릴리즈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툴들, 특히나 이제 MCP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동하고 싶은 뭐 지라라든지 기타 다른 제품들, 커서라든지 뭐 이런 뭐 부분들, 슬랙이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뭐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URL에 대해서 접근한다거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MCP를 통해서 서로 연동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필요하면 이제 뭐 지라에서 깃랩에 있는 이슈 정보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깃랩에서도 지라에 있는 이슈를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언제 어떤 이슈가 만들어졌고 지금 누구한테 할당이 돼 있고 거기에 오고 가는 그런 커멘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깃랩에서 읽어드려서 그러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개발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언제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제품을 릴리즈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플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게끔 되시는 거죠.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뭐 다양한 형태의 AI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 아주 큰 팩터,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커스텀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러블 슈팅 에이전트. 요거는 뭐 어떤 빌드 배퍼에 대한 에이전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면서 뭐 VS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서 AI 요런 제품들 내에 깃랩 듀오가 같이 이제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플러그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트러블 슈팅 하고 싶은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깃랩에 있는 특정 이슈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서 지금 현재 이 테스트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줘. 이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문서화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필요하셔가지고, 뭐, 머지 리퀘스트가 생성이 돼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개발해서
테스트 잘 되고 이제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했다고 했을 때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요 문서 에이전트가 돌아가지고 소스 코드 변경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뭐 코드 리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읽어서 요 머지 리퀘스트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릴리즈 노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담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온보딩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온보딩한 새로 어떤 직원이 채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긴랩에 대해서 어카운트도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뭐 지라라든지 이런 어카운트도 만들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룹에 이제 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해드리는 그런 에이전트, 온보딩 에이전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꼭 때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외부의 어떤 뭐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연동하신다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긴랩 내에 이런 것들을 이미 정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랩 내에서 뭐 에이전트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플로우도 최적화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MCP를 통해 가지고 뭐 기타 슬랙이라든지 뭐 메타모스라든지 뭐 지라라든지 이런 다른 시스템하고도 연결해 하셔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수집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간에도 연결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요즘 뭐 A2A라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또는 AI to AI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어떻게 에이전트들을 썼는지,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플로우가 수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 목적 내지는 어떤 추적 목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긴랩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제공드리는 에이전트나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외부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긴랩에서 수행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 증적을 남고 그 다음에 감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안 데이터들 내지는 증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좀 이렇게 목록화 돼 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내가 새로운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플로어 같은 것들 이제 갖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조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고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시긴 하신데 이미 다른 전 세계의 누군가 지라하고 연동되어 있는 뭐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거나 슬랙하고 연동되는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시면은 굳이 우리 팀에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경우들은 그것들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AI 카탈로그라 그래가지고요. 요 카탈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뭐 전 세계 긴랩 사용자라든지 긴랩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플로우나 MCP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성화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긴랩닷컴처럼 온라인으로 사스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셀프 매니지드 폐쇄망에서도 긴랩은 지금처럼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도 여러분들이 로컬의 LLM하고 그 다음에 긴랩하고 연동해가지고 원하는 에이전트라든지 원하는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쇄망에서도 만들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가장 큰 장점이시다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에 따라 가지고 원하시는 롤이라든지 룰 같은 것들을 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MD 마크다운 형태로 해서 우리 조직에서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요런 규칙을 지켜야 돼. 모든 회신은 다 한글로 주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기본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코딩 스타일 내지는 우리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에이전트도 동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API 콜 같은 걸 할 때 어떤 플레인 텍스트로 넣는다기보다는 암호화된 토큰을 쓸 수 있게끔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룰 같은 것들을 정해 놓는다.
그러시면은 커스텀 룰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에이전트 MD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소양을 가지고 이 정도 기본 행동 양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하고 다양한 에이전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통제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드레일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로를 주행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어드리고 도로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들을 마음껏 쓰시도록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컨트롤에 통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제 긴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확산되고 있지만은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고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아무래도 회사가 대기업이라든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나 특히나 금융권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이 됐든 간에 이런 쪽에서는 뭐 규제 준수 내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AI들을 활용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데브옵스 플랫폼 특히나 이제 AI 플랫폼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제공드려야 될 것들이 어떤 접근 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긴랩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도구 내에 이제 다양한 어떤 기능들하고 접근 통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컨트롤 플레인,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소로서 이제 긴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브 셋업스라서 보통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의 확장판인 데브 셋업스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AI 기능들을 또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너무 한 사용자가 너무 많은 이제 토큰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이제 그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클라우드 맥스라든지 뭐 이런 최대 요금제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통제를 해서 사용자별로 뭐 한 달에 쓸 수 있는 뭐 하루에 쓸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그 크레딧이라는 개념을 긴랩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쓰도록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들이 뭐 원하는 프로젝트를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용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긴랩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분석, 설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드 배포, 버전 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제품을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쓰셨을 때의 어떤 그런 관리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긴랩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뭐 불편함 없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은 뭐 모델을 나는 뭐 제미나이 쓰고 싶다거나 챗GPT 5.5를 쓰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리고 너무 좀 그냥 간단한 어떤 채팅 같은 것들인데 굳이 뭐 클로드 4.8이라든지 최신 모델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4.5라든지 뭐 좀 옛날 모델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모델을 어떤 피처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시고 싶으면 긴랩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측면에서 과연 우리 AI 기능들을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룹 기반 접근 제어인데요. 뭐 특정 그룹을 정해놓고 그 그룹에서는 뭐 AI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한다거나 못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AI 관련된 기능들은 특히나 이제 뭐 그 개발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뭐 기획 상품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굳이 긴랩에서 제공하는 AI 기능들을 다 쓸 필요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것들을 제어를 해서 아무래도 요 하나하나가 다 비용들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AI를 쓸 필요가 없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해당되는 그룹 밑에서는 AI 기능들을 활성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AI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니면 개발자들, 사용자들이 잘 쓰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긴랩은 아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럼 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 팀, 프로젝트 전반의 이제 인사이트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쓰시고 계신지, 코드 추천을 해드렸는데 과연 그게, 사용자가 그 코드 추천한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해가지고 쓰고 있는지, 코드 추천을 10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오케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시큐리티 에이전트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을 또 얼마나 쓰시고 계신지, 플래너 에이전트를 얼마나 쓰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에이전트별로, 그 다음에 AI 관련된 기능별로, 종합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쓰시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추이 같은 것들을 이제 레포트화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이제 식견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긴랩에서는 지금 긴랩닷컴 이제 사스 서비스도 있고요. 셀프 매니지드.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기에 여러분들 회사에 설치형으로 설치를 하고 인터넷이 되시는 환경, 인터넷이 안 되시는 환경도 폐쇄망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환경들 거의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환경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에이전틱 AI 기능들을 다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 버전이 아니라 이제 유료 버전부터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이제 그 대기업이라든지 좀 큰 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쓸 수가 없는 인터넷이 단절된 망에서 긴랩을 설치하시고 자체적으로 로컬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로컬에 있는 로컬 LLM 같은 것들하고 연동을 하셔가지고 코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도 만들고 빌드 배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또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까지 쓰셔가지고 플래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큐리티,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계의 이제 표준에 해당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사항에 대한 것들을 긴랩 내에서 템플릿화해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규제 준수에 대한 항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있는지 바이올레이션 위반된 부분들을 또 찾아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규제 준수, 사벤스 옥슬리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야 되는데 지금 정의해 놓은 것들이 10가지인데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5가지밖에 안 지키더라. 그럼 이 5가지는 향후에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규제 준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겠다.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AI에 대해 혁신된 사례들인데요. 긴랩 듀오 프로가 있었었고요. 긴랩 듀오 엔터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랩 듀오 에이전트 플랫폼 이렇게까지 진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긴랩 듀오하고 긴랩 듀오 엔터프라이즈가 옛날에 챗 GPT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그 클로드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답변을 주는 거죠.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 시대로 와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스도 바꾸고, 이슈도 만들고, 필요하면 테스트 케이스도 자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머지 케이스 만들어서 머지할 수 있게끔 준비도 해놓고, 한마디로 진짜 이제 비서, 내지는 이제 서브 개발자들이 제가 두고서 일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뭐, 코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직접 코딩하는 건 옛날 일이고요. 일단은 뭐, 저희 긴랩 듀오 에이전트라든지,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드 생성을, 프롬프트 던지면, 걔네들이 만들면 제가 이제 리뷰하고, 뭐,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돌리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돌리고, 그게 잘 통과되면은 저도, 실제적으로 리뷰 앱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요. 잘 되면 이제 통과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오고 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진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개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는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실제적인 데모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 핵심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사용 데모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데모 케이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 에이전트고요. 아무래도 이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이제 2주 단위, 뭐, 아니면 뭐, 그 마일스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토픽, 내지는 어떤 백록을 하면 좋을까? 한번 만들어 봐.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런 기능들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존에는 뭐 서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플래너 에이전트한테, 요 기능을 보고서 네가 추가했으면 좋을 기능들을 5가지만 만들어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로그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피처 리퀘스트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라이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봐. 이런 것들은 뭐 시키면은 요 에이전트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픽도 구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피처하고 유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이 에픽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한번 이슈들 쪼개가지고 한번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코딩하는 에이전트라든지 저희가 이슈로부터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코드를 또 바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백로그하고 이슈를 만드는 그런 데모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히 만들어 놓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이 플래너 에이전트가 고민해서 에픽하고 이슈들을 쭉 만들어주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목록, 기존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시고, 뭐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AI를 써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컨텍스트, 맥락을 네가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으로 있을 만한, 기능들을 에픽하고, 그거 밑에 이제 이슈들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트 플래너라는 요 지금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밑에 이제 이 프롬프트가 나오게끔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그런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구조화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파악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소스 코드도 읽고 거기에 들어가는 readme.md 파일 같은 것들도 읽고 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요런 기능들을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에픽하고 이슈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현재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악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면서 자기가 이제 파악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끔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기 전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만들 건데 실제적으로 고객의 사용자의 어떤 허락을
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 없으신 잘못된 경우들은 거부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내용 전체 내용을 보고서 제대로 이해했다 생각을 하고 승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인하시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들, 새로운 에픽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기능에 이런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토론 기능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도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6가지 정도의 새로운 피처들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해야 될 이슈들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사용자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들을 다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들이 쭈루루 만들어지신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거기 내에 에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이제 순서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 화면이 좀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크게 보시면 지금 대략 12가지 정도의 그런 작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에픽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만들어져야 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정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이즈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이슈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에픽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 목표, 범위, 구현 메모.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기술들을 써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특히나 이제 플래너 에이전트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mplementation with GitLab Duo 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까지 만들어 드리는 작업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예전에 추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플래닝도 하시고 이렇게 되실 텐데 GitLab 플래너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간단한 프롬프트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왜 만드는지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이 요즘 에이전트 시대에 맞는 그런 개발 방법론으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앞에서 이제 그 플래너 에이전트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내용들을 보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시큐리티 어널리스트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안입니다. 보안.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보안들이죠. 특히나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서 뭐 다양한 에이전트 MCP가 됐든 간에 에이전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안 취약한 코드들을 심어가지고 요 에이전트를 쓰게끔 해가지고 뭐 백도어에서 여러 가지 키라든지 토큰 같은 것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에이전트, 어널리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걸러보신다거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미리 해결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상태에 대한 것들을 경영진한테 한번 보고하고 싶다. 뭐 기존에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뭐 보안 점검 툴 같은 것들을 돌려보고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CSV라든지 뭐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게 있네. 그럼 언제쯤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 잡고 저희가 이제 요건 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레포트를 하셨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간단히 한 줄의 프롬프트로 GitLab에서는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 데모를 한번 보시게 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오탐 제거 자동화 같은 경우는, 도달 불가 코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 문 다음에 들어가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코드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그런 것들을 도달 불가 코드들만 이제 찾아가지고 뭐 수정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보안 취약한 부분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게끔 하신다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또 이런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를 요 5가지 정도만 잘 쓰시더라도 보안 관련돼서 보안 어널리스트 에이전트를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예제 데모를 보시면서 보안 점검 레포트들을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 중에 시큐리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점검을 한 번에 이런 주제로 되어 있고요. 보안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고 원하시는 어떤 보고서들을 한 번에 만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기존의 이제 파운데이셔널 이제 기본 내장형 에이전트 중에 보안 에이전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 창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영진한테 보고할 보안 상태 점검 요청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과정들을 좀 상세히 보시기 위해서 해당되는 화면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행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핵심 요약, 그다음에 심각도별 통계, 그다음에 주요 발견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상태 경영진 요약 보고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클로드 오퍼스 4.7로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점검 내용들, 주요 발견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등급별로, 뭐, 미디엄 등급, 뭐, 크리티컬한 등급, 로우 등급에서 등급별로 몇 가지의 이슈들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계획.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해가지고, 몇 주 내로 어떤 사항들을 뭐, 크리티컬한 것들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됐을 때 물론 이제 뭐 다 as soon as early 내지 as soon as 빨리 이렇게 되시게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AI 같은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그런 거에 맞게끔 언제까지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AI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거는 뭐 일주 내로 할 수 있겠네요. 대략적인 이제 소요 시간까지 같이 제시해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향후 이제 보안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권고 사항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뭐 정적 분석이라든지 디펜던스 스캐닝이라든지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뭐 컨테이너 스캐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경영진한테 이런 부분들은 좀 권고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게끔까지도 이제 보안 보고서에서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KPI 측면에서는 분석된 이런 보안 점검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KPI 지표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안 점검에 대한 것들을 물론 뭐 보안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시는 거는 뭐 저희 말고도 여러 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경영진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진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예상 소요 시간이라든지 향후에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KPI 지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더 다양한 측면에 다각화되어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만들 수 있고 이 보고서를 지금 보시면은 간단히 그냥 카피 하시게 되면은 마크다운 파일 형태로 이제 카피가 되셔가지고 바로 또 이제 외부 위키라든지 이런 뭐 컨플런스라든지 이런 보고서로 그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으신 거니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또 보안 점검 관련된 에이전트들을 잘 보셨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 앞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편하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목, 요 에이전트의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데이터냐?
요 데이터들은 깃랩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랩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에 관련된 분들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이슈들이라든지 우리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 그다음에 소스 코드들에 대한 머지 리퀘스트라든지 뭐 빌드 배포 사례라든지 빌드 배포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포맷이라든지 원하시는 형태로 그 구조화해서 또 레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5가지 정도의 저희가 프롬프트를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간 팀원별로 머지된 MR의 개수하고 완료된 이슈의 개수들을 한번 보고 싶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DB 쿼리를 만든다거나 안 되면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것들처럼 어떤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수를 세서 만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저 조건에 맞게끔 필터링 해가지고 뭐 수기로 이제 작성하셨어야 될 텐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에 다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이슈 중에 이제 마감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프라이어티 1, 프라이어티 되게 높은 거죠. 프라이어티 레이블이 붙였다거나 그냥 붙여 있는데 담당자가 없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 조건 같은 것들을 쓰셔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슈들을 이제 찾아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제로 저희가 준비해 놓은 데모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데모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고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짜증 내지는 이것도 하려면 어디서 뭘 뽑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뭐, 머릿속으로 좀 복잡할 수도 있고, AI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줬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원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긁어 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깃랩에서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깃랩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깃랩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LLM들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LLM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폐쇄망에서는 또 폐쇄망은 나름대로 쓰실 수 있는 또 LLM들이 있다고 그러시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열려 있는 이슈 중에 마감일이 지났거나 시큐리티 레이블을 붙였지만 담당자가 없는 이슈를 찾아달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요. 그러시면 이제 얘가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생각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깃랩은 이제 GLQL이라 그래서 깃랩 쿼리 랭귀지라는 그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쿼리 랭귀지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널리스트 에이전트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것도 어떻게 수행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시면 결과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마감일이 지난 이슈가 3개 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들을 다 뒤져보거나 아니면은 뭐 필터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또 필터링하고 그것들을 CSV 파일 형태로 포맷을 또 맞추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 한 번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큐리티 레이블이 있는데 담당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처리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시큐리티 레이블이 붙었다는 거는
보안적으로 중요한 이슈니까 빨리 담당자를 할당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담당자가 없다거나 마감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것들은 빨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으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요런 것들을 카피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서로 이제 쉐어를 하신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마크다운 문법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LQL, Gitnet Query Langu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GLQL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GLQL 문법으로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뭐 커멘트라든지 이슈 커멘트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수행시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Gitnet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를 쓰시면은 그냥 자연어로 던지시면은 얘가 알아서 쿼리 랭귀지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레포트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별도의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Gitnet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를 잘 쓰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뽑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팀 내지는 경영진에 또 공유하시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Gitnet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를 한번 써보시는 것들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단에 이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에이전트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요, Gitnet 듀오 관련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골뱅이 하시고, Gitnet 듀오라는, 키워드, 이걸 같이 써주시면은, Gitnet 듀오가 자동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스코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리뷰 활동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코드 변경이 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배포를 했죠. 근데 이게 뭐 소스코드 변경 때문에 배포가 실패했는지 아니면은 뭐 배포 관련된 환경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배포 관련된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뭐 토큰이 익스파이어가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CI/CD 빌드 배포가 실패가 됐을 때 그런 것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픽스를 듀오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러블 슈팅 바로 돌리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빌드 배포에 대한, 자동화 내지는 자동 수정,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게끔 되시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Gitnet이 CI/CD가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I/CD를 만드시면서,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신다거나 아니면은 AI 도움을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CI/CD 익스퍼트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요건 현재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빌드 배포가 실패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파이썬, 그 다음에, 뭐, 도커 형태로 이제 묶어가지고, 뭐, 어떤 기반으로, 뭐,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제, 요 CI/CD 익스퍼트 에이전트한테 그런 프롬프트를 던지시고, 그러면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 드리게끔 되죠. 이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스트 관련돼서 이제 펄스 포지티브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과탐, 오탐 뭐 이런 용어들을 쓰시게끔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있을 때마다 이제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확인해 보시고, 이건 과탐이네, 오탐이네, 뭐 잘못 찾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끔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AI한테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요런 보안 취약점들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잘못 찾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요 AI한테 요걸 넘기시면은 AI가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거는 제대로 찾은 겁니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네요. 그러면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해당되는 이슈를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sue to MI라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슈가 만들어지면 요 이슈를 알아서 구축해.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까지 만들어줘. 그래서 원스톱으로 소스 코드의 변경까지 해서 기능의 보강까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의 추가까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임플리멘테이션은 with 듀오라 그래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은 듀오를 통해서 하게끔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컨버트 투 깃랩 CI/CD 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I/CD 관련돼서는 젠킨스라는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젠킨스를 쓰시면서 이제 좋으신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젠킨스가 이제 UI를 통해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제 뭐 UI를 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될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젠킨스에서도 젠킨스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 형태로 지정할 수 있게끔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버트 투 깃랩 CI/CD 요 기능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젠킨스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읽어드려 가지고 깃랩 야물 파일로 자동 변환해 드리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젠킨스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뭐 뱀브라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파일 형태로 빌드 배퍼를 정의하는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깃랩의 야물 파일로 자동으로 변경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I가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내일 모레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깃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AI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에이전트나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쓰시게 된다 그러시면은 다른 회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조직이라든지 여러분들 회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에이전트, 여러분들만을 위한 자동화되어 있는 비서들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깃랩 듀오 에이전트, 깃랩 DAP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깃랩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어떤 실제 필드에서 데모라든지 깃랩 제품에 대한 평가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데모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